네, 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2023년 오늘 6월 17일이죠. 토요일입니다. 12시 40분 지나고 있네요. 제가 오늘은 제 업무 토요일이 제 업무가 야외에서 또 있는 날이어서 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아마 스마트폰으로 방송하면 아마 평소보다 더 소리가 또렷하게 여러분께 들릴 겁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그 감도가 굉장히 좋아요. 좀 다른 분들 다르게 느끼신 분들 느낄 겁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리고요. 저희 채널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리플 가격은 제가 화면을 바꿀 수 없어서 아까 618원 뭐 그 정도 바꿀 수 있겠네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스마트폰에서도 되죠. 618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30분 봉으로 보겠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진짜 새벽간에 많이 올라서 3,400만 원 다시 돌파를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리플 같은 경우도 뭐 보시는 것처럼 6시에 어제 6시에 600원까지 내려가서 또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 다시 또 회복하면서 617원. buy the dip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승부처는 지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제일 힘들 때예요. 그러니까 승부처는 지금이 뭐 오르면 좋고 뭐 오르면 땡큐고 안 오르더라도 여러분께서는 1월 1일 430원 그 초심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가격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만약에 가격이 정말 735원 그때처럼 올라가 있었다면 또 그 오른 그대로의 분위기를 제가 여러분께 중계를 해드렸을 테고, 지금은 620원 정도의 가격이니까 물론 735원에서 확 꽂아버려서 체감상 굉장히 그 기저효과로 인해서 체감상의 부담은 체감상의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430원에서 지금 620원까지 올라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좋다. 이게 다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지금은 승부 볼 때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승부는 제가 감히 미리 말씀드리자면 2024년부터입니다. 승부는 진짜 승부는 2024년부터예요. 여러분이 뭐 아까 댓글 보니까 쭉 다들 우직하고 무던하게 다들 필사하셨던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렇게 필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 큰 돈을 저는 버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신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된다고요. 이 판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벌 수 있는 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벌 수 있는 판은 사회에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노동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노력만큼 버는 것이고, 이 판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심리 게임입니다. 마인드 그 멘탈 싸움이에요. 지금은 승부 볼 때가 아니죠. 그죠? 시험 기간, 시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너 왜 공부 못해?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그렇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잘 생각해 보시고, 승부 볼 때가 아니라 이제 그런 때가 다가오면 그때 평가를 받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헤지펀드 매니저 본문, 리플 승소 시 $10 돌파 가능하다. 크립토 헤지펀드 매니저인 토마스 크라우라는 사람이네요. 크라로우. SEC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 리플이 무난하게 $10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XRP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구글 등 여러 지표를 보면 한 달 동안 XRP 리플 검색량이 2배 증가했다. 이러한 투기적인 내러티브로 인해서 향후 3, 4개월 동안 XRP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10에서 $30 가격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앞서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샌프란시스코 지역 책임자를 역임한 전 SEC 소속 변호사 마크 파겔이 SEC와 리플의 소송은 수일 내에 판결할 것이다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지금 $0.466 수준인데요. 참 일단은 리플의 가격이 $1도 안 된다는 게 저도 참 어떻게 표현하면 좀 자존심 상한다. 리플이 어떻게 $1가 안 되지? $1가 안 되면 1,000원이라도 우리나라 우리 원화로 일단 지폐라도 먼저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저도 리플을 오랫동안 투자를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지만 리플의 그 힘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시총 6위이고요. 전 세계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아까 저기 가운데 줄에 있는 것처럼 검색량이 2배 증가했다. 전 세계에서 그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지금은 그럼에도 SEC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눌려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10에서 $30 가격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만약에 진짜 리플이 그렇게 올라버리면 누구나 다 부자 되고 누구나 다 벤츠 사는 거 아닌가? 누구나 다 강남 사는 거 아닌가? 강남 사는 사람들의 절반은 다 리플 투자자가 되는 거 아닌가?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최근에 느꼈던 것처럼 그냥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절대. 세력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세력은 여러분 장단에 절대 맞춰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단 왜 맞춰줍니까? 여러분 돈 벌게? 맞잖아요. 우리도 얄밉지만 세력도 세력 나름의 분명히 고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편안하게 잠자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러지만 세력들은 잠도 안 자요. 그냥 모니터 앞에서 쪼그려 잡니다. 그 밥도 안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개미들을 털 궁리만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얄밉죠. 근데 그들도 어쩔 수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수백억 원, 수천억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운용 자금이. 우리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원. 맞잖아요. 많게 투자하신 분들은 억 단위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돼요. 상대가. 이 자금 규모부터 게임이 안 되고 나의 이 시간 투자량과 세력들의 시간 투자량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은 우리를 다 꿰뚫어 볼 수밖에 없죠. 이런 움직임을 하면 이 사람들은 다 털어져 나가고 이렇게 한 번 더 하면 털어져 나간다. 그러나 분명히 세력들은 이 판을 절대 죽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력 개미들이 다 나가버리면 본인들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듯 하다가 다시 살리고 그래서 본인들의 페이스로 이렇게 움직이고자 하는 것이 세력의 습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의 채널이 여러분의 투자를 종용하는 채널은 아니라는 건 분명히 다 아시겠습니다만 리플을 만약에 끝까지 한번 끝장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승부 볼 때가 아니고 어떤 승부처가 나올 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저의 또는 여러분의 주관적인 욕심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당장 1,000원, 2,000원 올랐으면 저도 기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다 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또 모릅니다. 아니라고 할 때 갑자기 또 올려버릴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세력들 마음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고 예측한다는 건 너무나 외람된 것이고 이럴 때일수록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의 타이밍을 보면서 기다리는 것이 맞겠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순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순탄하면 다 돈 벌기 때문에 그걸 저는 리플을 투자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많이 느껴요. 내가 원하는 만큼 투자 금액을 가져가서 그 투자 금액 그대로 다 고스란히 오를 그럴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또 어떤 기사들도 잘 보셔야 되고 또 가끔은 마이너스도 감수할 줄 아셔야 되고 그게 암호화폐판입니다. 그게 암호화폐판이고 SEC에 지금 걸려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법원의 판결 그리고 또 리플 화려한 변호인단 그리고 리플 임원진들 이런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우리 공화당의 암호화폐 친암호화폐 성향자 분들 우리 팬들도 되게 많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이 판을 그냥 US란다 그 XRP 아미들이 또는 XRP 커뮤니티들이 그냥 개인으로 움직여서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리플에 힘을 싣고 응원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약한 백입니다. 투자자는 그냥 투자자일 뿐이에요. 진짜 앞장서서 움직일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분들이 누구신지. 코인키스 대표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여러분과 같은 투자자일 뿐입니다. 같이 얻어맞을 땐 얻어맞고 같이 좋을 땐 같이 좋은 그냥 여러분과 같은 일반 투자자예요. 다만 제가 이럴 때는 이러한 멘탈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뿐이고 우리 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화려한 리플 변호인단 스튜어트 엘더라디 허건 앤 제레미 허건 존 데이튼 제임스 K. 파일런 아니면 빌 모건 호주의 그런 분들
아니면 리플의 화려한 임원진들, 브래드 갈링하우스, 조엘 카츠, 마니카 롱, 아니면 크리스 라슨 이런 분들, 아니면 리퍼블리칸, 미국의 공화당, 미국 하원 의원들, 그리고 호시탐탐 SEC의 의장을 fire, 해고시키길 원하는 일부 강성 공화당의 지지자들, 공화당의 공화당 의원들, 하원 의원들, 뭐 그런 분들이 이제 뭉쳐져 있는 거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조 바이든이 이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살짝 우리가 수세에 몰린 건 사실이에요. 열세에 몰린 건 사실이다. 그러나 공수교대가 있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공화당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내년 미국 대선 예측까지는 제가 못하겠죠. 지금 당장 너무 이르고 아무런 데이터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약간 조 바이든이 약간 고령이다. 굉장히 고령이죠. 80대 후반 아닌가요? 굉장한 고령이고 거기서 4년 더 연임. 야, 뭐 건강하시니까 뭐 가끔 넘어지시긴 하신다고 하시지만 뭐 정치 얘기까지는 할 생각은 없고 중요한 것은 제가 언젠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MZ 세대들, 미국도 우리나라도 MZ 세대들이 있지만 미국도 MZ 세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암호화폐 흔들어 버리면 표 안 줍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할 겁니다. 그런 것 지금은 이제 이렇게 대선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중할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내년에 당선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플과 관련된 것도 어느 정도 조금 윤곽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려보면서 또 이렇게 좋은 기사도 여러분께 소개해드려야죠. 리플 10달러 돌파 가능한다네요. 한번 믿어보고 한번 같이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컨트롤할 게 많지만 근데 현물 거래 하시는 분들은 진짜 어렵게 생각할 거 없지 않나요? 어차피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진짜 이 대세 상승장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고 또는 실제 금리 인하가 됐을 때 그때 평가를 받아야죠. 현물 거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왜냐면 뭐 상장 폐지나 영해 수렴하거나 뭐 그러지 않는 이상 이게 뭐 사라지진 않을 테니까. 저의 의견입니다. 유튜브 말 듣고 투자하는 사람은 정말 안 돼요. 그러나 저는 저의 의견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2024년 금방입니다. 뭐 내년 언제 이렇게 생각했지만 벌써 오늘 6월 17일이에요. 시간 너무나 빠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자주 만나서 그런지 더 좀 여러분과 같이 호흡하고 있다는 느낌도 드니까 여러분 다양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서 마지막 방송 마치기 앞서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어떤 판단하는 데 있어서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감정에 치우쳐서 판단하면 근데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외람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은데 다만 투자에서는 여러분이 그런 거 못하니까 제가 외람되지만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정에 휘둘릴 때 어떤 판단을 하지 마세요. 그거 나중에 분명히 후회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막 친구랑 또는 뭐 여자친구랑 결혼하신 분이라면 저기 아내 되는 분하고 감정적으로 에잇 그거 나중에 본인이 다 수습해야 되잖아요. 그냥 그때 화 안 냈으면 그렇지 않나요? 어젠가 무슨 유튜브를 보는데 와 저분은 참 진짜 정말 좀 과격한 말이지만 정신 나간 분이다. 운전하는데 애들 태우고 자기 옆에 아내까지 있는데 아마 유튜브 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이게 앞에서 확 끼어들어서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받아버리더라고요. 너놈 죽었어 하면서 확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하지마 하는데 그 화를 못 참고 받아버렸어요. 결국 사고가 났고 뭐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중요한 건 복구 비용 어떻게 할 거예요? 자동차 수리비 이런 거. 한순간 그 감정에 휘둘리는 행동을 해버리면 그 결과는 뭐 감당할 수 없을 수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패닉셀링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패닉셀링은 내가 딱 패닉셀링 당해서 쉽게 쫄아서 딱 팔 때 그때가 정점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세력들은 그걸 노리거든요. 딱 팔잖아요? 딱 올라갑니다. 그런 경험 솔직히 많이 해보지 않으셨나요? 네, 파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매수든 매도든 저도 항상 그렇게 해요. 매수 충분히 숙고해서 내가 너무 과한 욕심에 뭔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닌지, 아니면 정말 내가 비전을 가지고 좀 길게 보고 투자하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떨어지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해지 수준, 해지 관리 아니면 그 리스크 관리 수준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물량을 조절하거나 그 선물 거래에서 그런 거는 괜찮은데, 현물에서 그냥 도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가신다면 그 이렇게 감정에 치우쳐서 그냥 하는 것은 나중에 후회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것도 저의 경험담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래서 감정에 치우쳐서 이성적이지 못한 매수나 매도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니까, 저번에 720, 730 올라가니까 야 이게 시작됐다. 그래서 매수 버튼 딱 눌러요. 그럼 그때 꼭대기에서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감정에 치우치지 마세요. 감정에 치우친 어떤 행동은 반드시 그에 따른 보상이보다는 그에 따른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라고요. 투자 어렵죠? 투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제 옆에 있는 최측근의 지인이어도 저는 여러분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왜냐? 내가 느껴야 돼요. 내가 생각했을 때 코인키스 대표님이 지금 15분간 스피치한 거 다 헛소리야.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근데 하나도 안 박혀 내 귀에. 그럴 수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죠. 네, 투자는 다 개인의 성향에 맞게 하는 것이니까요. 자, 이따가 한 3시 반쯤에 그때 한번 방송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